세상에 얘들하고 살으라고 집을 이렇게 고쳐줘? 여기 수영해도 된다니까. 물놀이해도 돼.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저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스타를 통해 주택 공사하는 업체를 검색했습니다. 주택만을 잘하는 업체를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검색했지만 유독 한 곳이 너무 깔끔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아치를 보고 감각 있는 사장님이고 피드들이 자신의 일에 자신감 있고 소신 있는 것 같아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조금 더 알아보자 하였고 저는 그 피드의 화려함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낡은 집이었기 때문에 그 사장님 말대로 헌집 줄게 새집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사실 모든 가족이 사기꾼이라며 모두 만류했으나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의견을 존중했고 그 사장님이 워낙 확신을 주고 자신의 집들을 보여주며 자랑을 해야 했기에 오직 믿음뿐이었습니다. 소신 그대로 믿고 맡겼습니다. 저는 이런 인테리어가 처음이어서 업체와는 갑을 관계가 생긴다지만 그 사장님은 항상 그런 얘기했습니다. 타 업체와 비교하면 어떤 업체는 돈 들어가고 갑질해서 고객을 을로 만든다 하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장님은 안 그러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또한 인연이라 생각해서 그래도 온맘 다해 해주시는 분들이기에 웃으며 믿고 맡겼는데 아이들을 위한다는 집이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미팅할 때 항상 곰팡이 핀 현장으로 정해진 약속 없이 본인 시간대로 불러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100일도 안 된 아이를 안고 사장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먼지와 곰팡이가 아이에게 안 좋은 것을 아는데도 이미 계약금이 들어가고 공사는 시작되어 사장님이 오라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AS 요청한 날 자신의 집 마냥 편애하고 커피 좀 타봐, 오늘은 떡볶이 없니? 이런 하대하는 듯한 소리도 AS를 받기 위해 참아야 했습니다. 공사 끝나고부터는 자신과 언니 동생 한다며 다른 고객들도 오래 본다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계단에는 탁하심이 박혀있어 정리를 부탁했으나 페인트 마감 때 정리한다며 그런 거 보지 말고 집 예쁜 거나 보라 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다리다 아이 발이 탁하심에 찔려 다쳐 결국 저희 엄마가 뽑았고 페인트는 아직도 칠해지지 않았습니다. 대문 타일 정리한 건 고맙습니다. 하지만 타일 깔 때 깨부순 돌멩이와 높이 때문에 아이가 또 한 번 넘어졌습니다. 과장은 그게 마감이라 하였습니다. 저는 제 돈 들여 애들을 위해서 흙보다가 자갈을 깔았습니다. 솔직히 하나하나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사장님만 믿었고 맡겼던 공사였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어 했던 공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장님한테 뭐 부탁할 때도 숨이 막혀 전화를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고객 속에 저는 우리 고객이 아닌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그치는 듯한 말투에 고객님 이런 소리를 하며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지금도 말하면서 너무 숨이 막힙니다. 인테리어 공사 한번 맡겼던 것 뿐인데 제 수명은 10수년 줄어든 느낌입니다. 5월부터 현재까지 시달린 걸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자보수라는 건 잘된 공사에 약간의 보강을 하는 것인데 애초에 부실 공사에 하자보수를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AS를 요청하면 과장을 보내 폼이나 실리콘 스티커를 이용해 AS를 해줍니다. 계약부터 공사 진행, 현장 책임관리조차 되지 않은 부실 공사입니다. 스톱배가 마감되지 않은 구멍에서 바퀴벌레가 들끓어 불 켜는 것조차 공포입니다. 이런 놈은 공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공사에 아이들을 이용하지 마세요. 저는 진심을 다해 맡긴 공사였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20, 30년 또는 평생을 살지도 모르는데 다 무너져가는 집에서 아이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입니다. 다시는 다른 업체들과 다르다 하였고 아이들만 생각하고 아이들을 위한 집을 공사를 많이 해왔다고 하였습니다. 저한테는 항상 아이들을 어필하며 얘기를 하였습니다. 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철거 진행 전에 시아버님의 개입이 있었는데
연락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내가 계약자니까 사장님과 나만 얘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버릇없겠지만 아버님께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사장님하고만 미팅을 하고 만났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가족들도 궁금해서 한 번씩 갈 수 있는 현장인데 오늘은 누가 왔다며 사장님이 바로 전화 왔습니다. 굳이 오셔서 작업자들에게 한마디 하신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저에게 핀잔을 놓으며 말을 하였습니다. 철거 시작할 때쯤 1층 상하방 아저씨가 이사 날짜가 늦으셨는데 그럼에도 철거를 진행하면서 아직 아저씨가 계시니까 그 부분만 빼고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철거 중에 방문을 열고 확인을 하셨는지 벽지가 뜯어져서 상하방 아저씨께서 새벽에 문자가 오셨습니다. 지구대에 가야 할 것 같다며 저에게 사진과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다음날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은 너무나 뻔뻔하게도 무슨 말 안 하며 내가 철거한다고 하지 않았냐며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곤란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상하방 아저씨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그 중간에서 새우등 터지듯 가족들에게도 얘기도 하지도 못하고 혼자 소가리를 많이 하였습니다. 철거하는 중에 현장에 있던 냉장고를 쓰는 걸 보았습니다. 주택이기에 너무 더워 작업자들이 시원하게 드실 수 있도록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냉장고 속에 채워져 있는 간식들이 모두 저의 돈이었습니다. 계약 공사 시작 전에 말씀을 하였더라면은 괜찮았을 텐데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야 견적서를 확인하니 인부들 간식비라면 400만 원어치가 견적에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더운 날 속에서 고생하셔서 커피도 사다 드리고 아이스크림도 드리고 심지어 저희 엄마는 밥도 사드려야 한다며 그런 이야기까지 하였는데 이 업체는 공사 시작 전에 어떤 진행 사항을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부 내역도 없고 중간 영수증도 없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이 너무 허술하다며 빔을 추가해야 하고 또 뒤쪽이 너무 지저분하다며 1,000만 원을 추가하고 보일러관이 너무 오래됐다며 또 1,000만 원이 든다며 1,000만 원을 추가하고 그런 식으로 금액이 점점 불어 1억이 넘었습니다. 처음 이 집을 보러 왔을 때 사장님은 분명 8, 9천이라고 하였습니다. 8, 9천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사장님은 공사가 시작되자 갑질하듯 무슨 지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테리어를 잘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한 제 잘못이기도 하지만 사장님은 저를 이용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000만 원, 1,000만 원이 추가가 되어 1억 2천에 맞춰준다 하여 저는 그 말만 믿고 남편에게 쫄라서 집 보증금까지 다 거기에 쏟아 부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니 사장님은 자기 돈 들였다며 이 와중에 아직 페인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돈 들여 추가가 된 금액인데 자기는 1억 2천에 약속을 했으니 1억 2천을 맞춰주고 계약서는 1억 5천을 적어야겠다며 저에게 당당하듯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 할 때 좋을 거라며 그런 식으로 저를 유도했습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갈 때 갑자기 3,000만 원을 요구하던 중 저에게 분명 계약금 넣고 2, 3천을 입금하면 그 이후에는 나머지 금액 공사 끝나고 아무 때나 줘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장님은 갑자기 대뜸 전화하셔서 잔금은 언제 줄 거냐며 그래도 몇 천은 줘야 하지 않냐며 하였습니다. 무턱대고 3천을 요구할 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3천이 어딨냐며 저는 이 공사를 제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사장님이 왜 말이 다르냐며 저에게 뭐라 했지만 저는 그래도 사장님 편을 들며 우리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천도 겨우 빌려서 중도금을 입금했습니다. 이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처음 8, 9천이라는 금액을 마련할 때도 전 남편에게 말하는 게 눈치 보여서 혼자 애기 안고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나오지 않은 신용대출을 최대한 끌어서 그렇게 마련하였는데 그 금액은 공사 시작과 동시에 중도금을 요청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저는 그 분에게 그때마다 모두 다 입금하였습니다. 이 사장님은 말하는 것이 항상 이렇습니다. 처음 8, 9천이라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써주라. 철근이 없다. 빔을 세워야 한다. 보일러관을 새로 바꾸고 방통 쳐야 한다. 보일러관 안 바꿔서 일 생기면 책임지겠다는 계약서 쓸 거냐.
이런 식의 약간 협박과 무시하듯한 고객 기만을 하였습니다. 이런저런 말로 1000만원이 추가하다 1억이 넘었고 1000만원만 더 써봐, 예쁘게 해줄게, 하고 싶은 거 말해봐, 나는 내부 계단 빼고 싶은데 애들 밖으로 다니면 위험하니까 내가 견적 추가 없이 해줄게. 견적 추가 없이란 말에 저는 애들을 위해서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곰팡이 없는 집에서 살게 해줄게. 나도 곰팡이 핀 주택에서 우리 애기 키운 거 생각하면 속상해. 이렇게 자신의 아이 얘기까지 하면서 아이를 위한 집을 만들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말들에 사장님만 믿고 모든 걸 맡겼습니다. 늘 이야기하셨잖아요. 안 춥고 따뜻하게, 동선이 편하게, 최고로 좋게 해주신다고. SNS에도 저희 아이들 사진 올려서 자랑하셨잖아요. 사장님이 그만큼 정성을 쏟아부었다는 집에서 한 달도 안 되어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사장님이 외벽에서 물이 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말을 하니 이 사장님은 외벽 탓을 합니다. 외벽은 공사하지 않았다며 외벽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사장님이 오셔서 봐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과장을 보내고 원인을 파악한다며 과장이 왔는데 석고보드를 자르고 벽에 구멍을 내고 가셨습니다. 곰팡이와 석고보드 가루 속에서 애들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확인을 하자더니 비 오는 날 전화를 했습니다. 과장님은 바쁘다며 못 온다 했습니다. 저는 이 곰팡이와 석고보드 가루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지금껏 싫은 소리 한 번 안 내고 공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곰팡이 없는 집에서 살게 해준다던 사장님 말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과장님께 당장 확인을 해주고 처리를 해달라 하였습니다. 과장님은 저보고 억지를 부린다며 갑자기 어떻게 가냐며 월척이 없다고 고객을 기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자 이것저것을 말하자 왜 저에게 그러시냐며 사장님께 말을 하라 하였습니다. 사장님은 과장님께 말을 하라 하고 과장님은 사장님께 말을 하라 하고 저는 중간에서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고객이 하자를 말하면서 왜 업체의 눈치를 보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집을 이사 오는 날만 꼬박 기다렸었습니다. 아이들이 넓은 집, 넓은 마당에서 뛰어놀며 그 상상만을 하며 이사 오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이사 오면 행복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이들에게 곰팡이와 이런 요소 속에서 너무나 불안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마감도 제대로 되지 않고 전기선도 나와 있고 뒷베란다는 빗물이 흘러 전기선에 맞다 가스 보일러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견적을 추가시키면서 왜 저런 부분은 신경 쓰지 못했나? 왜 내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싫은 소리를 하지 못했나? 그런 후회만 듭니다. 그래도 내가 진행한 공사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여기를 우리 딸한테 창고로 쓰라 그랬대요. 애들 장난감도 놔두고 하라 그랬다는데 이렇게 난리예요. 이게 창고예요, 강이지? 봐봐요. 볼로 가면 저 봐봐죠. 연통에 물 다 들어와요. 저거 비 맞으면 안 되는 건데 연통에 물 다 들어온다고. 이게 이제 공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집이야. 봐요. 홍수야, 홍수. 이놈들의 진짜 이래서 참고스러워. 이게 난리야, 이 난리. 이거 봐, 비 사줘줘서 애기도 장난감 놔주래. 세대는 왜 하는데? 세대는 비를 안 들게 막아줘야지. 그러면 이게 뭐냐고. 여기 웬만해도 수영 좋대요. 보세요. 뒷배란다. 그나마 이거 세탁기도 온다고 요거라도 주면 냉장고 놓는다고 해준 거야. 이 김치 냉장고 놓는다고. 겉좀 봐봐요. 마무리 했는지 봐봐요.
얘들하고 살으라고 집을 이렇게 고쳐줘? 여기 수영해도 된다니까. 물놀이해도 돼. 어? 여기 위에 나온 곰팡이 선거 봐봐요. 벌써. 어? 이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집이 벌써 곰팡이 설었어. 조심해요. 이거 하나 달라 여기다 해줬어 이거. 우리 딸이 가스레인지 논다 하니까 이거 하나 해줬어. 이거 봐봐 이거 마무리하는 거 봐봐요. 봐봐요 이게 마무리야? 이게 바로 벽이야 지금 여기 2층 바로 벽인데 아무것도 없어 가운데 이봐요.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 벽 이거 하나 붙여놓고 이거 하나 붙여놨어 지금. 또 건드는데 또 1,000만 원 넘겠는데 무조건 돈이야. 다 물이야. 밖에 호수 하나 안 빼놨다니까. 수도 하나 이 넓은 베란다를 밖에다 수도 하나 안 빼놨어요. 그 수도 빼달라니 뭐라 그래요? 겨울에 얼어서 터지니까 못 빼준대. 그러니까 그 거긴 것 같아. 그 샤시 옆으로. 그 틈 하나 있다. 아, 그쪽으로 못 들어가요. 아 그래요? 이거는, 다 뜯어야 돼요? 그게 불안하시면 제가 그쪽으로 메꿔드릴게요. 오늘 메꿔드리고, 네. 그냥 터놓고 비우면 봐야 될 것 같아요. 터놓고. 과장님, 네. 저희 이거 안 봐주세요. 비 오는데. 자, 지금 연수에 있어서, 과장님 지금 안에 석고보드 다 떴어요. 뚫어놔가지고. 다 텄다고요? 다 텄다고요? 떴다고요. 종이가 막 떠 있다고요. 안에가. 네, 지금 그거 발수 코팅한다는 업체도 알아보고 있는데, 물이 1차적으로 샜다 가니까 손을 안 들러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그냥 냅두고 지금 이 샤시 앞에 원래 방범창 있었잖아요. 그 네. 방범창을 뜯고 나서 그 고정돼 있던 그 벽돌이 구멍이 있었는데 거기도 안 막아놨어요. 지금 그 샤시 옆으로 내가 구멍 있다 했잖아요. 그 옆으로도 지금 구멍이 위가 하나 더 있거든요. 피스구멍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 피스구멍은, 너무 크고 그리고 그 우리 그 뭐냐 신발장 있는데 샤시 그 옆에 계량기 있잖아요. 원래 전기 계량기 4개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 2개 뜯고도 마감 안 했던데요. 실리콘 안 쌌던데요. 구멍이 다 보이는데요. 그거는 내부 벽까지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아니 사장님이랑 과장님이 지금 계속 외벽 탓을 하셔가지고 외벽에 금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비가 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그 손댄 부분에 구멍이 있는데 그런 거 하나 세심하게 안 해놓고 외벽 탓을 해요?
원래 과장님. 저희가 그거는 철거만 해드리지 그 부분은 원래적으로는 저희가 손을 안 아니죠, 대도 과장님.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죠, 과장님. 업체가 손을 댄 부분을 마감을 해야죠. 계량기는 저희가 뜯었는데 원래 저희가 안 뜯어도 되는 걸 뜯어드린 거예요. 정지에서 한전에서 와서 계량기는 원래 손을 대는 거예요. 그니까 안 뜯어도 되면 그냥 냅두시지 왜 뜯어가지고 마감은 안 하세요? 아니 돈 들어갈 것을 저희가 생각고 뜯어드린 건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과장님. 한전에서 나와서 뜯으면 금액이 나오니까 저희가 뜯어드린 거예요. 아니 그럼 뜯어줘서 인심 써가지고 뜯어줬으면 마감까지 해줘야죠. 그러면서 비가 새니까는 다 외부 탓하고 있잖아요. 1000% 1% 외부 탓이라면서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사장님이 그랬어요. 예, 제가 그랬냐고요. 과장님도 지켜보자고 그랬잖아요. 했잖아요. 과장님 지금 비가 오고 안에 속거부도 다 떠있는데 어떻게 지켜봐요? 언제까지 지켜봐요? 지금 비 오는 날 좋아요. 보자고 오늘 비 온다고요. 제가 여수에서 잤어요. 여수에 자고 여수에 있는데 지금 당장 광주로 어떻게 가냐고요, 제가. 우리 집에 이렇게 구멍 뚫어놓고 마감은 언제 하세요? 어떤 거요? 마감은 언제 하냐고 이렇게 구멍 뚫어놓고. 발수제는 그냥 저희가 발라도 되는데 지금 저렇게 뚫어놓은 건 어떻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비가 와도 우리도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엄마 집에 지금 엄마 가게에 현미경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확인하려는데 그것도 확인 안 돼요. 비가 온다고 어떻게 확인을 해요? 지금 이 구멍 뚫어놓은 것 때문에 방에서 냄새 나는데. 그냥 덮어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그러면 원인을 찾아갖고 저희 잘못이면 저희가 뜯고 다시 해드리고요. 그럼 저희 잘못 아니면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과장님이 저거 저희가 뚫어놓으셨잖아요. 좋은 쪽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원인을 찾고 나서 덮자고. 그 그 원인 덮는 일이 아니에요. 과장님. 발수제를 바른 다음에 확인을 해야죠. 발수제를 바르고 나서 외벽을 잡고 나서 물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덮어버리고 나서 발수제를 바르고 또 다시 아니요, 까갖고 그냥- 확인을 해요. 그냥 그 발수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거 벽면 이거 속거부도 다 떼고 다시 해주세요. 근데 지금 석고보드를 안 빼고 해. 다시 해주라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지금 안 부분도 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도 외벽에서 물이 타고 온 거면 그 속고를 저희가 다 쳐드릴 수는 없어요. 원칙적으로. 저 사장님, 내부에서 물이 과장님. 타고 들어온 거면. 과장님, 예. 과장님이 저거 칼로 돌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속거부도까지 잘라 놓으셨어요. 네? 지금 엄마 집처럼 그렇게 벽지로 땜빵 놓으시려고요? 아니 그러면 속고를 안 뜯으면 어떻게 본대요 하늘을? 아니 과장님 막상 뜯어놓고 못 봤잖아요. 과장님 모르겠다고. 아니 안에 물자국 아니 물 스민 것을 제가 봤잖아요. 나무랑 물을 먹었다고 말이 있잖아요. 전문 업체를 부르던가 지금 저렇게 놔놓고는 벽지로 땜빵 하려고 그래요? 속거부도 잘라놓고? 속거부도 당연히 다시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안 붙여드린다 했어요. 저기만 땜빵 할 거 아니죠? 아니 저 부분은 폼으로 싸서 하면 돼요. 원래 폼으로 싸서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벽을 다 뜯어서 다시 해주시라고요. 다시 해주셔야죠. 지금 그 옆에까지 떠 있다니까요. 잘라놓은 그 부분 옆에까지. 그러면 석고가 물이 먹어서 떴겠죠. 저 정도까지 안 떴어요, 과장님. 지금 야, 석고가 물이 먹어서 떴다고요. 그걸 열어놨다고 해서 옆에가 뜨진 않아요. 지금 잘라놨으니까 저렇게 옆으로 다 뜯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억지로 쓰셔도 얼마나 쓰셔야지. 제가 지금 억지 쓰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마감을 안 해드린다고 했어요. 과장님, 마감을 해준다 했는데, 지금 전기는 3주째 안 오고 있고, 지금 마감 언제예요? 그리고 배관도, 하수 배관도, 그 설비한테 마감 똑바로 하라고 과장님이 책임 관리 제대로 했으면 안 저랬죠. 지금 바퀴벌레 다 올라왔고 집에서 맨날 바퀴벌레 나와요. PVC 캡을 나보고 사서 박으라고요? 그게 말이에요? 지금 새 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온다니까요? 이게 제가 억지 쓰는 건가요?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예? 얼척이 없고, 말해봤자 쌈밖에 안 되니까 말 안 하는데, 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가 얼척이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저희는 공사하면서 싫은 소리 한 번 안 냈어요. 네? 그리고
대문에 거기 그래, 타일 다시 깔아준 건 고마워요. 근데 그 타일 까면서 돌멩이 다 깨나가지고 돌멩이가 굴러다녀가지고 거기가 마감이라면서요. 그래서 내가 애들 걸어다니다가 넘어져가지고 내가 그거 흙 퍼다가 자갈 깐 거예요. 마감을 하시더라도 옆에 흙 퍼다가 흙이라도 좀 돋아주시지. 그걸 그대로 두시니까 애가 넘어졌잖아요. 계단도 목공팀이 타카 박아놨다고 페인트 칠하면서 타카 뺀다면서 그 타카에 애기 또 찔려가지고 피났어요. 가지고 엄마가 화나가지고 벤치로 그 뽑았어요. 그런 게 마감이에요? 어디 계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 계단에 내가 내부 계단에 타카 박혀있다 했잖아요. 저한테요? 네. 그래서 과장님도 계셨고 사장님도 계셨어요. 하고 사장님이 저거 페인트 칠하면서 타카 빼니까는 괜찮다고 그랬어요. 과장님 자꾸 말한 거 기억을 못 하시네요. 나 그 사진도 찍어놨어요. 타카 박힌 거. 아니, 저한테 말했다고요? 네, 말했어요. 뭔 타카를 말씀하시는 뭐 타카핀이 튀어나왔다고요? 타카가 박혀있다고요. 그 심처럼 심이 박혀있다고 철심이 계단에. 제가 사진 보내드릴게요. 제가 분명히 그거 박혀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페인트가 어차피 칠하면서 정리할 거라고 안 뽑으셨어요. 근데 페인트는 지금 공사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페인트를 안 칠하고. 아니, 그거는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지금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내가 사장님한테 말하면 사장님은 과장님한테 말하래요. 근데 과장님한테 말하면 과장님은 사장님한테 말하래요. 누가 사장이에요? 이 업체는 책임을 회피해요, 자꾸. 무슨 핑계를 대고. 아니, 하자가 나온 건데 하자를 바로바로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 바쁘다고 바쁘단 핑계 내고 오지도 않고 전기선은 저렇게 다 나와 있고. 아니, 제가 매주 주말마다 안 갔어요, 토요일마다. 뭘 매주 주말마다 와요. 오라고 내가 몇 토요일 번 안 가냐고, 말했었잖아요. 매주 한 달 동안 갔어요, 토요일마다. 예, 작은 거 하나 봐드리려고 갔다고요. 과장님, 그거는 당연히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안 갔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셨어요. 오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또 보니까는 또 마감이 허술해요. 그리고 가구도, 주방 안에 가구도 지금 판이 벌어져 있는데 그거 스티커로 메꿨더라고요? 무슨 판이 벌어졌다고요? 내가 판이 사진 보내드릴게요. 벌어졌는데 스티커로 메꿨다고요? 네. 그 나무가 벌어져 있는데 그걸 스티커로 메꿔 놓으셨어요. 이게 무슨 새 가구예요? 사진을 보내주세요. 제가 사진 다 보내드릴게요. 그럼 그 구멍난 건 어떻게 할까요? 일단 구멍난 막아드려요. 주셔야죠. 아니, 네, 이제 해주세요. 폼 쏘고 벽지를 덮어드리면 돼요. 폼을 쏘고 벽지를 덮으면 저 속고부드랑 똑같아요? 예. 아, 그래. 그럼 제가 원래 속고 안에다가 폼을 쏘는 거예요. 폼이 단열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속고 안에다가 폼을 쏜다고요. 일단 오셔서 다 마감해주세요. 언제 오실 거예요? 자, 시간 내서 갈게요. 시간 언제 되시는데요? 내일까지 오세요, 과장님. 내일까지 해주세요. 아니, 일정을 잡아야죠. 뭐, 벽지를, 오늘 벽지 뭐 전화해서 내일 들어오시면 들을 수 있대요. 그럼 우리는 애들은 이 안 좋은 거 곰팡이 냄새 다 맡고 지금 이러고 살고 있으라고요? 공도금 얘기를 할 때마다 입금자명이 다 달랐습니다. 개인 계좌도 있고 과장 이름도 있었습니다. 계량기? 여기 원래 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합판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아, 네, 나는 이제 할 말을 잃어가지고 아, 네 이러고 진짜 그냥 흙 퍼다가 내가 자갈 사가지고 깐 거예요. 얘는 여기 공사하면서 이렇게 쬐끔 발라준 거야. 샷이 옆으로 지금 곰팡이가 생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공사 시작할 때 우리 이런 경우가 처음이면은 미리 알아봐서 발수제를 미리 알아봐가지고 얘기를 해줬으면은 그래 그거 발라달라 해. 그리고 나서 뭐 영향이 있으면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하겠죠. 근데 발수제 얘기도 이제서야 해가지고 그런 게 있다고 이제 바르라 하고 그리고 과장님도 저거 뚫어놓고 비 오는 날 와서 보신다면서 자기 바쁘다고 언제 올지 모른다고 시간 내서 온다 하고 그게 말이 이게 진짜 공사 잘해줘도 필요 없다. 그치? 내가 오늘 가가지고 내가 인테리어 업체 다른 업체 가지고 같이 갈게요.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니, 따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니 봐봐 내가 말하잖아요. 자